작년 2020년 10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이주용 부회장은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장과 함께 직접 인구 1700만의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로 날아갑니다. 이주용 부회장은 왜 갑자기 네덜란드로 향한 것일까요? 이주용 부회장이 향한 곳은 바로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벨트호벤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 글로벌 대기업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미래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ASML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TSMC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현재 대만의 TSMC와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중 내년에 누가 먼저 차세대 반도체인 3나노미터 반도체의 대량 생산을 성공시키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래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 명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3나노미터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려면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위 EUV라고 불리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TSMC도 이러한 최첨단 초미세 반도체 생산 장비를 직접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설사 만들려고 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기술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나노미터급 선폭의 초미세 반도체를 만들려면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일반인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나게 작고 세밀한 선을 반도체 웨이퍼 위에 그려놓고 파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계장치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작년 가을 이주용 부회장이 찾아간 네덜란드에 위치해 있는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인 것입니다. TSMC나 삼성전자는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인데 돈만 있으면 그런 초미세 공정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를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수만 개의 부품을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공급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 매우 세밀하고 복잡한 조립 과정을 거쳐 만드는 EUV 장비는 그야말로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 관련 과학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엄청난 장비입니다. EUV 장비 한 대당 가격은 무려 2천억 원이 넘어가며 그나마 ASML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 해도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수량이 현재로서는 약 40여 대 뿐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 ASML의 CEO는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55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생산되고 있는 EUV 장비 45대는 이미 수년 전부터 TSMC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도 되기 전에 모두 입도 선매하였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사보다 한 대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해주기만을 ASML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만의 TSMC가 이미 삼성전자를 크게 앞질러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55%를 점하는 엄청난 강자로 떠오른 데다 초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ASML의 EUV 장비 역시 삼성전자보다 미리 훨씬 더 많이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기사에 따르면 올해 TSMC는 약 50여 대의 EUV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25대 수준으로 TSMC가 삼성전자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은 초미세 반도체 공정 생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가 TSMC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3나노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EUV 장비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ASML로부터 최대한 더 많이 받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TSMC가 미국의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더 많이 짓겠다고 먼저 공격적으로 치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자칫 넋을 놓고 있다가는 EUV 장비 공급이 TSMC 쪽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 당시 이주용 부회장은 ASML을 방문하여 ASML의 CEO인 피터 베닝크에게 EUV 장비를 삼성전자에 더 많이 공급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4월 말 대만의 TSMC는 향후 수년간 미국에 무려 120조 원 규모의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반도체 생산 공장을 무려 6개나 더 짓겠다고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끝장인 삼성전자 역시 이에 질세라 올해 8월 반도체 부문에 앞으로 1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또한 그동안 초미세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게 크게 밀려있던 인텔도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110조 원을 투자하여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고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즉 TSMC, 삼성전자, 인텔의 3사만 해도 향후 수년간 무려 최소 40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초미세 반도체 생산 분야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의 대형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며 박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이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싹쓸이해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독점적으로 반도체 생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ASML인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TSMC, 인텔은 모두 ASML을 찾아가 제발 자기에게 경쟁사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초미세 반도체 생산 장비인 EUV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생산 장비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ASML은 이미 지난 수년간 견조한 성장을 거듭해왔고 향후에도 큰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도 이를 이미 반영하여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 최근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래가 좋은 기업의 주가 흐름에 정석을 보여주는 우상향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미세 반도체 생산 장비 분야에서 시장을 아예 독점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ASML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ASML의 미래 성장성과 리스크,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가전제품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까요? 반도체는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웨이퍼라고 불리는 동그랗게 생긴 얇은 실리콘 재질의 판 위에 반도체 회로 설계도에 따라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더 얇은 미세한 선을 세밀하게 파내어 반도체 회로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반도체의 성능은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앞다투어 더 세밀한 나노미터급의 반도체를 생산하여 시장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반도체 칩이 그려지는 얇고 작은 판인 웨이퍼의 본래 뜻은 얇고 바삭한 과자입니다. 우리가 웨하스라고 부르는 과자 역시 사실 이름은 웨이퍼입니다. 이 웨이퍼 위에 아주 미세한 선을 파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칼과 같은 물리적인 도구로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선을 그리고 파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웨이퍼판 위에 선을 그리고 파내야 할까요? 바로 레이저, 즉 빛입니다. 빛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ASML은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파장이 매우 짧은 극자외선을 쏘아서 웨이퍼 위에 미세한 선을 파내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극자외선이 영어로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인데 각 앞글자를 딴 것이 바로 EUV인 것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판이 되는 웨이퍼 위에다가 빛에 반응하는 특수물질인 감광액을 바르고 그 위에 회로 설계도에 따라 미세하게 자외선을 쏘아서 반도체 회로를 그리게 되는데 이 공정을 영어로는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광공정이라고 부릅니다. 노광은 노출한다는 의미의 노자와 빛광자로 한마디로 빛을 노출한다는 뜻입니다. 즉 반도체 위에 빛을 쏘아 회로를 그리는 장비를 노광장비라고 부르며 이 노광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반도체 노광장비 회사가 바로 ASML입니다. 지금은 ASML에 많이 밀려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일본 카메라 기업인 캐논과 니콘 역시 이 노광장비 분야에서 ASML과 어깨를 겨루며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었습니다. 캐논과 니콘은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인데 반도체 생산 장비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광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살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노광장비는 빛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싸서 미세한 선을 파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웨이퍼 위에 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릴 적에 돋보기로 검은 종이에 빛을 모아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광장비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쏘기 위해서는 바로 빛의 초점을 한 곳에 정확하게 모을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정밀한 렌즈가 필요합니다. 즉, 엄청난 수준의 광학 렌즈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논과 니콘은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의 개발을 통해 최첨단 광학 렌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더욱더 발전시켜 노광장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캐논과 니콘도 광학 렌즈로 유명하지만 또 하나 독일에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광학 렌즈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짜이즈 렌즈로 이름이 바뀐 칼짜이즈 렌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칼짜이즈 렌즈사는 직접 반도체 노광장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ASML이 제작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노광장비의 모든 중요한 광학 렌즈 부분에 독일의 이 칼짜이즈 렌즈가 들어갑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TSMC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3나노 공정에 필요한 ASML의 대당 2천억 원짜리 EUV 장비에도 바로
독일의 칼자이즈 렌즈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히든 챔피언 기업인 ASML은 도대체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하였을까요? ASML의 시초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가전회사 필립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필립스가 반도체로 유명하진 않지만 1980년대에는 필립스사도 반도체 칩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때 필립스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 노광장치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인텔이나 AMD 등의 회사들이 자신들과 직접적인 경쟁사인 필립스가 만드는 노광장치를 과연 믿고 사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사는 꾀를 하나 냅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ASMI, 즉 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s International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의 웨이퍼 제작 생산 장비 전문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와 합작을 통해서 노광장치 전문 생산 기업을 하나 만들면 반도체 칩 메이커들의 불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4년 필립스와 ASMI의 합작회사로 탄생한 기업이 바로 ASML, 즉 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s Lithography입니다. 뒤에 리소그래피는 노광 기술을 의미합니다. 1984년 설립 당시에는 ASML의 전반적인 상황이 너무 열악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업부로 가거나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45명의 직원이 ASML에 배치되었는데 이들이 사무실로 쓴 곳은 지붕에서 물이 새는 필립스 공장의 긴 복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합작회사는 1년 후 200명이 넘는 사업으로 성장했고 직원들을 수용할 장소가 없어 포타 캐빈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가건물에서 직원들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간다고 여겨질 무렵 ASML에게는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모회사였던 필립스가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경영난에 부딪히는 바람에 ASML 역시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ASML은 필립스의 경영위기가 자신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8년 필립스로부터 분사하여 독립적인 회사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던 ASML은 그 당시 경쟁사였던 캐논이나 니콘처럼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을 스스로 제조해낼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독일의 칼자이즈 렌즈와 같이 반도체 생산 설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 벤더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친 이러한 공급사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통해 ASML은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노광장치 부품의 공급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이러한 글로벌 부품 아웃소싱 시스템의 구축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타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ASML만의 독보적인 강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 부품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강점이 되었을까요? 노광 공정이 초미세 공정으로 발전하여 나아감에 따라 노광 장치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 역시 점점 더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최첨단 부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큰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캐논이나 니콘과 같이 대부분의 필요한 부품을 스스로 제조하던 대형 경쟁사들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 기술 개발이 늦어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둘씩 ASML에 크게 뒤처지게 됩니다. 하지만 ASML의 경우 많은 중요한 부품들을 수년간 각 부품에 특화된 벤더들에게 맞춤형으로 공급받아왔고 이 벤더들이 각각 ASML에 납품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ASML은 부품 제조에 엄청난 투자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ASML의 핵심 부품인 광학렌즈를 만드는 짜이지사 역시 렌즈에만 특화하여 늘 더 앞선 렌즈를 만드는데 스스로 큰 비용을 투자해서 올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ASML은 스스로 더 나은 차세대 광학렌즈를 만드는데 큰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대신 ASML은 최고의 반도체 노광 장비를 설계하고 각 부품은 벤더들에게 주문하고 사와서 완벽하게 조립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점차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앞서 나아가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노광장비 시장에서는 ASML이 선두를 달리고 캐논과 니콘이 나머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세 회사가 거의 시장을 나누어가는 상황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캐논과 니콘은 전통적인 카메라 시장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 바뀌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카메라의 수요가 크게 꺾이자 재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ASML만큼 인접하게 반도체 노광장치의 연구개발에 앞서 나아가는 데 실패하여 점점 더 뒤로 크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MP3 플레이어, USB 드라이브,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등이 시장에 크게 보급되면서 이러한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ASML은 회사의 사활을 걸고 미래를 위해
큰 베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당시 ASML과 경쟁사들 내에서는 미래 반도체 노광 공정의 기술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하며 다양한 미래 노광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SML은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장 좋다고 믿는 한 가지 기술 개발에만 모든 돈을 쏟아부어 올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만약 자신들이 올인한 기술이 실패하면 회사도 망할 수 있는 일종의 큰 베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ASML이 2000년대 후반부터 모든 투자금을 쏟아부으며 올인한 기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술이 현재 TSMC와 삼성전자가 내년 2022년 반도체 3나노 경쟁에서 서로 이기기 위해 한 대라도 더 많이 사려고 안달복달하고 있는 최첨단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바로 EUV 기술입니다. ASML의 EUV 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베팅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EUV 장비 한 대의 크기는 스쿨버스 한 대 크기이며 무게는 18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ASML은 이 장비를 네덜란드에서 설계도에 따라 세밀하게 조립한 후 다시 40여 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싣고 20대의 전문 트럭이 이를 공항까지 운송한 후 보잉 747 비행기 3대를 통해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의 생산 공장으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단 한 대의 EUV 장비를 배송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이렇게 어렵게 도착한 40여 개의 컨테이너에 담겨있는 부품들을 다시 하나의 완성체로 조립을 해야 하는데 이때 ASML의 전문 조립팀이 투입됩니다. 이 전문 조립팀은 삼성전자나 TSMC의 반도체 생산 공장에 아예 상주하면서 완제품으로의 조립과 유지 보수,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모두 도맡아 처리합니다. 이때 각각의 부품을 아주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연결해 EUV 장치를 조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만 4달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EUV 장비 대당 가격은 약 2천억 원 규모이지만 차세대 제품들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SML은 2012년 EUV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데 너무나도 큰 금액이 들어가자 전 세계 대형 반도체 회사들에게 ASML의 지분을 줄 테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쿼티 플러스 리서치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인 ASML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대형 반도체 기업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당시 삼성전자는 ASML과 예전부터 밀접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ASML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의 3%를 얻어갑니다. 긴밀한 파트너로서 ASML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잘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텔과 TSMC는 한술 더 떠 훨씬 더 과감하게 ASML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텔은 2012년 7월 ASML의 지분을 무려 15%나 확보했고 TSMC는 5%나 매수합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무슨 이유에서였었는지 2016년에 보유 중이었던 ASML의 지분 중 절반인 1.5%가량을 매도하였고 나머지 1.5%는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이 1.5%의 지분의 취득원가가 약 3,600억 원이었는데 그동안 ASML의 주가가 10배가량 폭등하면서 삼성전자도 3조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하는 대박을 친 것입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ASML의 지분의 절반을 팔지 않았더라면 현재 지분 가치는 6조 원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ASML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우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리만 사태 등으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ASML의 매출이 크게 줄어 인력을 1000여 명가량 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초입기에 들어서면서 향후 수년간 인공지능, 전기차,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시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SML의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ASML이 차세대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EUV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해내는 기업이고 경쟁사가 따라오는 것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더 ASML에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ASML의 매출과 순이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15.9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18조 원이고 순수익은 4빌리언 달러, 약 5조 원 수준입니다. 순수익률이 무려 25%가 넘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ASML이 향후 몇 년간은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5년에는 매출이 2020년 대비 200%에 달하는 32빌리언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매우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전망에 따라 ASML의 주가 역시 작년 코로나 사태 직후 190불대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며 꾸준히 상승하여 900불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조정을 받아 740불대에 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00빌리언 달러 규모로 약 350조 원입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ASML의 미래 성장성을 매우 좋게 보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 좀 더 조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랭스에서 집계하는 ASML의 목표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920불이며 최고치는 977불, 최저치는 763불입니다.
만약 향후 주가가 지지선인 700불대 밑으로 좀 더 조정을 많이 받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SML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 인텔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를 공급해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게다가 ASML이 개발하는 EUV 노광 장비의 최첨단 기술력은 다른 경쟁사들이 수년 내에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ASML은 향후에도 시장을 독점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단행하며 미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성공적으로 리드해가고 있는 ASML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